안녕하세요. 형사법 연구회장 김나입니다. 우선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자리해주신 교수님들과 학우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희는 올해 5월부터 오랜 기간 동안 모의재판을 준비해왔는데요. 모의재판을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가 모의재판을 준비하기 위해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모의재판은 형사소송 절차를 이해하고 재판을 경험하여 실무체험을 해본다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때문에 모의재판을 통해 형사사건을 시연하기 위해선 우선 학회원들의 형사법적인 지식이 기반되어야 했습니다. 하여 모의재판 준비 초반에는 아직 형사법을 수강하지 않은 학회원들을 위해 형사법 법학기본 스터디와 형사소송법 전공 스터디를 2달에 걸쳐 진행했습니다. 학예 방학 중에는 학회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모의재판에서 다룰 사건을 확정짓고 한 학기 동안 습득한 형사법적인 지식을 직접 사례에 연기하는 모의재판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모의재판에 쓰일 대본과 증거자료를 함께 만들어가면서 사건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하고 실무를 경험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준비한 활동을 기반으로 오늘을 위해 9월 한 달간 이곳 모의법정에서 늦은 시간까지 모의재판 준비를 했는데요. 아직 공부하고 있는 단계이다 보니 미숙할 수도 있지만 6개월 동안 열심히 준비했으니 모두 집중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모의재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형사법 연구회 1학년 박진권 학생이 공판 절차를 간단히 설명드리면서 제4회 형사모의재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모의재판을 통해 보여드릴 사건은 판사가 3명의 합의부 재판으로 이루어집니다. 합의부 재판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금고형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배당받습니다. 또한 본사건 재판은 피고인이 2명의 공동피고인 재판인데요. 공동피고인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과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이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이 함께 재판을 받을 경우 피고인들은 각각 범죄 사실에 대해서 서로 증인의 지위에 있다고 합니다. 이제 공판 절차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판이 시작되면 재판장은 사건 번호를 호명합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피고인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진술 거부권을 포기하고 진술하면 증언이 유죄의 증거로 쓰일 수 있다면 피고인에게 진술 거부권을 부여합니다. 다음으로 인정신문이 진행되는데 인정신문은 피고인의 성명, 등록기 출신 등을 물어 법원에 출석한 피고인이 해당 사건 공소장에 본인 인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인정신문이 마치고 피고인이 피고인석으로 돌아가면 검사는 피고인의 죄명, 사건의 일시, 범행 내용 등 범죄 사실을 얘기하며 공소유죄를 진술합니다. 그 다음 재판장은 피고인의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보여줍니다. 다음 증거조사 절차에서 검사는 증거 목록을 재판부와 피고인 측에 한 곳씩 제출합니다. 증거 목록은 피고인의 죄를 입증하기 위해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자료입니다. 이 서류가 재판부와 피고인 측에 전달되면 변호인은 증거에 대한 의견을 말합니다. 보통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는 상황이라면 증거에 대해서도 모두 동의하고 재판부는 증거 목록을 살펴본 뒤 유무죄를 판결합니다. 만약 공소사실에 대해 부인하면 피고인 측은 불리한 증거를 부동의합니다. 피고인 측에서 특정 증거를 부동의 의사 표시를 하면 판사는 해당 증거를 볼 수 없게 검사는 증인을 신청하여 증거를 보충합니다. 본 모의재판은 2회 공판 기일로 증인 신문 절차부터 시행합니다. 본래 2회 공판 기일도 재판을 시작할 때 피고인에게 증언 거부권을 고지하는 등 절차가 있으나 본 모의재판은 이러한 절차를 마친 이후로 증인 신문 절차부터 시행합니다. 증인 신문 절차는 먼저 증인의 인정 신문을 하고 증인에게 선서를 시킨 뒤
증인을 신청한 쪽이 먼저 신문을 하고 다음으로 상대편 당사자가 반대 신문을 합니다. 검사나 변호인은 증거 조사를 마친 뒤 피고인에게 공소 사실 및 정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신문할 수 있습니다. 최종 변론 단계에서 검사는 구형을 통해 판사에게 혁명에 대한 의견을 진술합니다. 판사는 피고인 측이 최후 변론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변호인은 사건에 대해 법리적으로 부인하거나 또는 인정하고 피고인의 선처를 요청합니다. 다음으로 피고인에게 최후 변론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렇게 변론이 종결되면 판사는 재판 전반을 통해 밝혀진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판결을 선고합니다. 통상적으로 공판기일과 선고기일은 분리되어 있지만 본 모의 재판에서는 판결 선고 절차도 함께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판 절차에 대한 설명을 마칩니다. 팜플렛에 첨부된 QR코드를 통해 증거 자료를 보시면서 사실관계를 파악해 주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팜플렛이 없으신 분들은 화면의 QR코드를 통해 접속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증인신문 절차부터 제4회 형사 모의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증인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증인들 모두 출석했나요? 네, 증인 이준영, 증인들 모두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증인들은 신분증을 제출해주세요. 증인들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증언 거부권이 있으며 허위로 증언할 시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증인들은 이에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그럼 선서하십시오. 증인들은 오른손을 드시고 선서서는 증인 정승준이 대표로 낭독해주세요.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맹세합니다. 재판장님, 증인 신문에 앞서 증인의 자유로운 발언을 위해 변론을 분리하여 신문을 진행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누구부터 신문하시겠습니까? 증인 이준혁부터 하겠습니다. 증인 장현호, 증인 정승준은 잠깐 법정 밖에 대기하시다가 경위님이 들어오라고 하면 들어오십시오. 시작하시죠. 진정 성립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은 수사기관에서 이와 같은 내용으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증인은 피고인 정한이가 운영하는 미래주식회사의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까? 네, 저는 미래주식회사의 종업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하고 있습니다. 증인은 피고인 정한이와 친한 사이인가요? 사장님이 아주 좋으신 분이라 직원들을 가족처럼 챙기시고 사랑해 주셔서 꽤 치밀한 사이입니다. 증인이 근무하고 있는 미래주식회사의 운영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 미래주식회사의 월 매출은 10억 이상이고
사장님은 월급으로 약 1,700만 원을 받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증인은 2022년 2월 7일 15시경 피고인이 저지른 사기 사건에 대해 알고 있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의 경위에 대해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당시 사장님께서 수모품과 야식비 등의 사유로 500만 원 상당의 경비 지급 요청서를 제출하셨는데 알고 보니 사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사용하신 거더라고요. 그럼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피고인이 왜 해당 금전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는지 알고 있나요? 사실은 사장님께서 도박빚을 갚는 데 사용하신 것 같아요. 그럼 증인은 피고인 정한이가 도박을 왜 시작하게 되었는지 알고 계신가요? 사모님이 전에 바람을 피우셔서 두 분이 헤어지신 적이 있는데 그때부터 사장님이 도박을 시작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의 진술은 사실인가요? 네,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변호인, 반대 신문하세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은 피고인 정환이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을 목격한 적이 있나요? 네, 성혜원이라는 사람이 자주 와서 보험가입을 요청했는데 사장님이 마음이 약하셔서 몇 건의 보험에 가입하였고 그분 말고도 다른 보험 설계사 분들이 가끔 와서 보험을 들어달라고 할 때도 가족들 명의의 보험을 여러 개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박하영의 9개 생명보험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들의 보험 또한 체결하면서 통상보다 많은 보험을 들었는데 증인은 피고인의 다발적인 보험 체결에 대한 이유를 알고 있나요? 사장님은 보험의 목적도 있지만 보험을 담보로 하는 대출이나 만기 환급식의 예금적금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월 900만 원 이상의 보험료를 내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증인은 2023년 8월 23일 오전 3시 40분경 대구 북구 경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해자 박하영이 사망한 사실을 알고 있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당시 사장님께서 부산에 있는 거래처 관계자와 미팅이 있어 새벽에 출발하시는 일정이었습니다. 회사 차 사용권으로 사장님과 문자를 하다 사모님도 그쪽에서 친구를 만난다고 하셔서 같이 동행하게 되었다고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다 가는 길 교통사고로 사모님이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검사는 증인에게 더 물어볼 것이 있으신가요? 몇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증인은 2023년 7월경 피고인 정환이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정환이와 피고인 성혜원에 대해 대화한 적이 있죠. 아, 제가 7월쯤에 사장님과 술을 마신 적이 있는데 그때 사장님께서 성혜원이 박하영을 죽이고 보험금 50억을 받아 같이 외국으로 도망가자는 말을 했다고 토로하셨습니다. 그럼 피고인 성혜원이 피고인 정환에게 피해자 박하영을 죽이라고 시켰다는 말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증인 이준혁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증인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증인 장현호를 신문하겠습니다. 증인 들어오라고 하십시오. 신문 시작하세요. 증인은 2023년 11월경 피고인 정환이의 살인 혐의에 대한 경찰 예피의자 신문 시 피고인 정환이가 자신의 살인 범행을 자백하였을 때 조사한 경찰관인가요? 네, 맞습니다. 당시 피고인 정환이가 어떤 말을 하였나요? 조사를 진행했을 당시 피고인이 처음에는 살인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계속 증거를 들이대며 조사하자 피고인이 피의자 박하영을 살해하였다고 자백하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증인은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 정환이에 대한 금융계좌 추적을 실시한 적이 있죠? 네, 맞습니다. 피고인의 계좌 내역에 특이한 점은 없었나요? 피고인 정환이는 월 수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기 판결이 확정된 2022년 이후에는 금전이 급하였는지 기존에 가입된 보험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금융 시스템을 여러 번 이용하였습니다. 피고인이 금전이 급하여 대출받은 돈은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였으나 월 보험료로만 900만 원 상당 지불하고 있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호인, 반대 신문하세요. 네, 신문하겠습니다. 증인은 2023년 11월 9일 오전 10시경 피고인 정환이를 살인 혐의 등으로 긴급 체포하고 곧바로 조사를 진행하였는가요? 네, 그렇습니다. 오전 11시경부터 조사가 진행되어 충분한 시간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굳이 밤샘 조사를 진행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날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살펴볼 자료가 많아 피고인의 조사가 지연되어 그로 인해 밤샘 조사가 진행된 건 사실이지만 자유로운 분위기 안에서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피고인에게 다음에 또 나올 수 있냐고 물어보니 안 된다고 하였기에 피고인이 밤샘 조사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피고인으로부터 명확한 동의를 받은 것은 아니네요? 피고인이 제출석을 거부하였고 밤샘 조사에 대한 불만 또한 없었기 때문에 동의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검사는 증인에게 더 물어볼 것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증인,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증인 장현호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증인은 돌아가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증인 정승준을 신문하겠습니다. 증인 들어오라고 하십시오. 변호인, 신문하세요. 네, 신문하겠습니다. 증인은 2023년 8월 23일 오전 3시 40분경 대구 북부 경부고속도로 하행 방면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합차의 뒤를 따라가던 중 교통사고를 목격하시죠? 네, 맞습니다. 당시 비정상적인 운행이 있었나요? 네, 충돌 전부터 앞에 가던 승합차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가끔씩 차선을 밟더라고요. 그래서 졸음운전 하나보다 싶어 바로 초월하지 못하였고 전적도 한번 몰렸습니다.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승합차가 왼쪽으로 도는 커브길에서 핸들을 제대로 떼지 못하였는지 비상 정체대 쪽으로 벗어나더라고요. 하필이면 거기 안에 안 밀려 들어간 것을 보고 차를 세운 다음 119에 신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검사, 반대 신문하세요. 증인은 피고인 정환이가 졸음운전하는 것을 확실히 목격하였나요? 아니요. 운전자를 직접 보지 못하였지만 앞차가 계속 차선을 밟길래 졸음운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증인 정승준은 이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증인 신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피고인 정환이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21번 서버경찰관 작성 제2회 피의자 정환이 신문조서는 증거 기각하고 나머지 증거는 모두 채택하겠습니다. 피고인 성혜원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10번 증인 이준혁 진술조서 11번
사법경찰관 작성 제1회 피의자 정한이 신문조서 21번 사법경찰관 작성 제2회 피의자 정한이 신문조서 27번 검사 작성 피의자 대질 신문조서는 증거 기각하고 나머지 증거는 모두 채택하겠습니다. 증거 제출하세요. 검사 측 증거여지 진술하세요. 피의자 신문조서, 수사보고서, 진술조서, 피해자 박하영의 사망진단서 등이 있습니다. 피해자 신문조서, 진술조서, 피해자 박하영의 사망진단서 등이 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